한국 사람 치고 이 거중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상징하는 기이기도 하고 우리 실학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죠. 그럼 이 거중기는 정약용 선생이 처음으로 발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중기는 이 인류 보편적인 발견 현상 복합 도르래의 원리를 차용하기 때문에 거중기는 발명품이라기보다는 개량 발명품 정도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명품 유연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연거는 수레죠. 이 수레는 거중기와 달리 어느 것을 개량 발명한 것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독특한 아이디어만으로 응축된 발명품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약용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유연거의 공학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이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중기는 유명하죠. 배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거는 거중기와 배다리에 비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우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거중기와 배다리에 비해서 정약용 자신도 열정을 가지고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화성성역의궤에도 있지만 정약용의 개인 문집에도 유연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상세하게 개발 과정, 들어가는 비용, 구조까지 이렇게 모든 구성 모듈을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이 화성성역의궤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번역해 보면 오늘날의 발명 특허 명세서 또는 공학 논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세하고 정직하게 유연거를 개발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연거에 관련된 수치나 형태는 기록을 토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면 되겠죠. 이건 모형인데요. 유연거를 그 당시 그대로 재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형태도 간단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유연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형태에 집중한 나머지 유연거의 활용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유연거의 손잡이 부분에 멍에를 얹어서 소가 끄는 형태로 이렇게 잘못 추론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기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 봇줄이라고 하는 줄에 소의 멍에를 연결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걸 흔들게 되는 거죠. 그럼 유연거의 실제 활용 모습을 추론한 그림을 통해서 유연거의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유연거가 다목적 수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채석장에서 돌을 수레에 적재할 때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 없죠. 수레를 기울여서 그대로 지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돌을 낚아채서 쭉 기울여서 수레에 돌을 적재를 합니다. 그 다음인데요. 이 수레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때 적재된 돌을 일부러 출렁거리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싣고 가는 돌을 추로 활용해서 보조 동력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만 보면 이 동작 상황을 잘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오토마타 모형을 통해서 유연거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연거의 모형 똑같습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잘못 추론했던 것처럼 이 소가 이렇게 유연거를 끄는 식으로 추론하면은 이 유연거는 일반 수레와 차이점이 없게 됩니다. 이건 기록을 토대로 복원한 것이 아니고요. 기록을 토대로 정약용 선생의 의도대로 복원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소가 유연거의 봇줄을 끌게 되고요. 사람은 뒤에서 유연거의 손잡이를 잡고 수레를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가 끌면서 주동력을 얻게 되는 거고 사람이 수레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 싣고 가는 돌을 일부러 출렁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돌에 의해서 보조 동력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동작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오토마타를 돌리면 사람은 뒤에서 부지런히 수레를 위아래로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돌은 유연거의 윗부분을 타고 흘러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하면서 보조 동력을 얻게 됩니다. 보통 이 현상은 우리가 그네를 탈 때 그네의 추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다리를 굴러서 이렇게 추진력을 얻죠. 그네의 진자 운동이 점점 약해졌을 때 이 펌핑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진자 운동을 더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건 이런 원리를 잘 몰라도 본능적으로 그네를 타다 보면 터득하게 되는 방법이죠. 정약용 선생은 아마 이런 그네의 펌핑 동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수레는 바퀴가 작고 수레가 낮고 폭이 넓어야 많은 돌을 싣고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레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반대로 바퀴가 크고 수레 높이가 높고 폭도 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레는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되고 불안하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형거, 출렁거리는 수레라는 뜻이죠. 역발상인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돌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출렁거리게 만들어서 그 출렁거림을 수레의 보조 동력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집된 것이 유형거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형거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거는 화성성역의회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이 바퀴의 구성 부품도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거의 특징은 먼저 수레의 폭이 좁다는 것과 높다는 것, 이런 형태적인 특징이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바퀴입니다. 유형거의 바퀴는 기존의 바퀴처럼 완벽한 대칭 형태가 아니고 모듈식으로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통바퀴 형태입니다. 수레 바퀴살이 많은 경우는 파손되었을 때 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형거의 바퀴는 모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두로 파손된 부품만 교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도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모형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형거는 일단 이 바퀴통을 보시면 바퀴태와 태 사이에 구성 부품이 나무 쐐기 형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정 바퀴통이 파손이 되면 이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된 힘은 이 세로 형태의 이 바퀴통이 지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뭉툭하고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은 주로 이 가운데 이 바퀴통이 지지하겠죠. 그리고 보조 형태로 각각 4개의 바퀴살을 바퀴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레를 활용해서 짐을 나르다 보면 파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파손이 되게 되면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거의 특징은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 부품을 단순하게 했다는 것이고 또 단순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모듈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유형거를 제작하는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겠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구체적으로 이 수레를 만드는데 얼마가 든다까지 다 문서에 남겼습니다. 그 말은 어떤 물건이나 기계를 발명했을 때 그거를 조립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까지 다 고려했다는 공학자적인 생각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비용까지도 고려했다는 점, 이건 엔지니어의 중요한 품목입니다. 엔지니어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효용성 있게 가격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형거는 보시면 보통 흔히 복토라고 해서 바퀴와 바퀴통을 연결하는 이 복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건 단순히 유형거의 그 자체를 높이기 위한 기능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복토에 해당되는 부분이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형거의 충격은 사람이 손잡이로 조정하면서 서스펜션을 담당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형거는 사람과 기계가 하나가 되어서 현대의 자동차 공학에서 설명하는 액티브 서스펜션 그리고 모듈화 개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의적인 발명품이 되겠습니다.